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만만찮은 일이에요. 주변 온도가 10도, 20도, 영하일 때도 있죠. 이때도 체온 36.5도를 유지하려면은 불을 떼야 돼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그 다음에 호흡으로 마신 공기와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때 뇌에서 뭐 나오고 갑상선을 두들겨 가지고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 호르몬이 온몸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심장으로 가서 심장 빨리 뛰게 하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당을 빨리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의 세포로 다가가서 세포에서 당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날이 춥거나 누구하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온몸 전체가 다 반응해요. 심장, 폐, 간, 머리카락, 도파민 할 것 없이 온몸이 다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자 하는 신호를 머리에서부터 갑상선을 거쳐서 심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갑상선 호르몬이.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날이 춥다는 걸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열을 실제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의 하나의 신호, 그게 갑상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쉴 때도 우리 체온이 주변 온도보다 높으니까 가만히 쉴 때도 열을 조금씩은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일정량 조금씩 나오는 거죠. 다른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뇌하수체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에너지 대사가 일정하게 조금씩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 됐을 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상황이 계속되면은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된 거는 불편한 상황인데, 이걸 갑상선 항진증을 병이라고 해서 갑상선을 주저앉혀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알아서 적당히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몸에 끌어낼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먹은 것도 시원찮고 춥고 배고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에너지가 없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 이걸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갑상선 호르몬을 집어넣는 거는 가스 없는 가스레인지에 자꾸 불만 탁탁 튀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불이 켜지지 않죠. 몸에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힘을 키워서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알아서 나온다. 갑상선 호르몬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갑상선 항진증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은 몸이 지금 뭔가 비상 상태, 위기 사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춥거나
사나운 개를 만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해제하면은 제일 좋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그러면 날이 춥거나 이웃과의 소송 이런 게 지금 계속됐을 때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거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의 기운이 살살 퍼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간에 저장해놨다가 살살 꺼내가지고 몸에 힘도 만들고 영양분을 보내서 뼈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간기가 억울되었다, 억눌려서 울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퍼져나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고 이랬다가 막상 또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폭발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당이 확 튀어나와서 심장을 마구마구 뛰게 하고, 그러니까 분쟁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것하고 소송 중이다 이러면은 생각하면 답답하다가 막상 그 사람 만나고 다투기 시작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약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나 냉면이나 무슨 이런 텁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막혀요. 간기가 울체되어 있기 때문에, 간기가 솔솔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걸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음식으로 이걸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기를 푸는 약이 대략 시호, 향부자, 지실, 지각, 심하면 영담초, 인진호 이런 약들, 아주 심하면 대왕, 이런 황련 같은 약들도 쓰긴 하는데, 대략 이런 약들이 간에 막힌 기운을 풀어줘요. 그러면 간기가 소통되어 가지고 원래 평화로운 시기에 나오던 것처럼 당이 솔솔 나와갖고 몸의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막상 그 일이 맞닥뜨렸을 때도, 그러니까 소송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가니까 간기가 의결돼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기를 풀어주면은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몸이 반응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간기가 올라서, 간기가 막혀서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에 압이 올라서 머리가 꽉 막힌 것 같고 어떨 땐 터질 것 같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낼 힘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고 힘을 키워두면은 위기 상황에 갑상선 호르몬이 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력 혹은 생존 의지, 다른 말로 양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왜 얼굴이 빨개지냐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기 전에 술이 들어갔을 때 위장도 빨개지고 간도 빨개지고, 간에서 계속 빨개지고 간이 터지면은 위장이 얼굴처럼 그렇게 막 터지고 하면은 죽기 때문에 빨리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몸을 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시지 못할 만큼 계속 마셨을 때는 토하죠. 몸이 계속
받아들이려고 했다가는 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건 몸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갑상선 호르몬을 죽이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억지로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추울 때, 싸울 때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하려면은 몸의 모든 부분을 같이 조절해야 돼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털까지, 심장, 폐, 간 다 조절해야 되는데 그중에 갑상선 호르몬만 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조절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앞뒤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한 군데만 딱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앞뒤로 다 삐걱거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줘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다 모으면은 그 양이 극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설탕 한 알갱이 정도? 얼마 안 돼요. 몸에 있는 호르몬 수백 가지 다 모아봐야 쌀알 한 톨 정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그것을 조절한다는 것도 어렵고, 결국에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삐걱거리기 때문에 잘 조절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계속 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갑상선 호르몬으로 갑상선 병을 치료하려면 하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이다. 갑상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